최충원이 이민을 죽여요. 이민을 죽이고 경주에 사람 군대를 내려보내가지고 삼족을 멸해버린다. 삼족을 멸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놓으려고 그래요. 뿌리를 뽑아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최씨 집권 시대 60여 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최충원은 대권을 잡고 나서 이념이 없으면 통치 이념이 없는 상황에서 대권만 잡았다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동안 26년 동안에 서로 죽기 내기 하는 걸 보고는 이거 다스리는 이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통치 이념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떤 이념으로 다스려 나갈 거냐. 그런데 사실 이념 없는 집단이 대권을 장악하면은 그거는 폭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죽기 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충원은 그거를 간파하고 그 새로운 이념을 찾는데 그때 마침 새로운 이념이 거기에 자기들 통치 이념에 합당한 이념이 이미 조성이 되고 있었다. 그게 무슨 이념이냐 하면은 조계종 이념이에요. 조계선종. 요새도 우리 불교 종파를 조계종이라고 그러죠. 그 조계종 이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계종 이념을 세운 분이 창안해낸 분이 누구냐 하면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 그래서 이 보조국사 송강사 16국사 중에 맨 첫째 분인데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천태종 이념의 그 순청자 시대가 전개가 됐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태종 이념이라는 거는 대각국사가 나와가지고 대각국사 의천이 나와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아우르려고 한 거다. 그래서 교관 겸수를 주장을 해서 일치 통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왕권이 약화되면서 또 왕실 불교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발전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왕실 중심으로 뭐가 된다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인물도 나오질 않고 무신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이념이 이제 주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대체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 이념으로 조계선종이 나와요. 그래서 조계선종은 어떤 이념이냐? 예, 정해 쌍수를 주장하고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겸수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노 점수를 주장을 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선종 발전 단계가 점수를 주장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도노를 주장하는 남종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조국사 진울은 그 역사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화시킬 때 그 과정이고 뭐고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걸 바꿔놔서 우리 거로 만든다. 그래서 도노 점수설을 주장을 해요. 점수에서 도노로 발전한 과정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도노 점수설을 주장을 한다. 일단 깨닫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지켜나가자 하는 걸 주장을 한다. 이거는 바로 혁명을 합리화시키는 논리죠. 일단 바꿔놓고 그 다음에 미비한 거는 차례차례 더 보충해 나가자 하는 이념이 된다. 그러니까 최씨 정권으로서는 자신의 혁명을 그대로 합리화시켜주는 이념이기 때문에 더없이 꼭 맞는 거죠. 꼭 맞는데 이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당실은 동주라고 했던 지금 황해도 서흥 사람. 근데 최 씨들은 어디 사람이냐면 우봉 사람, 황해도. 비슷한 고향에다가 이게 딱 맞으니까 이 이념을 최 씨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도 이념. 그러니까 확고한 우리 고유 이념이라. 그러니까 보조국사 진울의 입장, 조계종의 그 논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아우른 거고, 정해쌍수로. 도노점수로 남종선의 입장에서 북종선을 아울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일체 불교를 완벽하게 남종선의 입장에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으로 볼 때도 최고의 이념이죠. 가장 완성된 이념이라. 이런 완성된 이념이 통치 이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 문화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고유색이 드러날 단계 문화 절정기에 이르러서 문신난이 일어나고 다 무신난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신난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제 문화가 쇠퇴한 것처럼 이렇게 아마 이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유한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세계 유라시아 대륙을 말발굽으로 그냥 짓밟고 다니던 몽고 제국한테 이 작은 고려가 40년 항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자기 이념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그전에 누누이 했어요. 어쨌든 이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상감청자가 이 시대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보고 어디서 계속 봤을 거예요. 이게 간송미술관에 지금 수장이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 상감청자, 이 운항문매병이 최충원의 무덤에서 나왔으리라 생각을 해요. 최충원의 무덤이 일제 때 도굴이 됐어요. 도굴이 돼서 묘지명은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동경박물관에 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일본 사람 손에 넘어간 거를 간송 선생이 당시에 일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되구입한 거라. 근데 얼마를 주었다고 전해지냐 하면은 당시 서울에서 제일 큰 집 한 채가 1,000원인데 2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2만 원 주기를 되찾아왔다. 그건 나중에 그 일본 상인들이 실수한 줄 알고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안 사갈 줄 알았는데 두 말 없이 사갔으니까 이걸 훨씬 더 줄 테니까 되팔아라 해도